내가 얘기하는 이 공식만 맞추면 어디 가서 소파 못 샀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을 거야. 내 친구들이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하는 애들도 생겨가지고 혼수하면은 제일 큰 게 가전이랑 가구다 보니까 그렇지. 가전은 그래도 뭐 유튜브 보면 영상도 잘 나와 있고 하는데 가구가 은근히 더 어렵다는 거지. 예쁜 것도 봐야 되고 뭐 이것저것 봐야 될 거 있는 것 같은데 뭘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맞아. 가전 같은 경우는 LG, 딱 삼성 거의 이 안에서 되기 때문에 브랜드 정하고 제품 어떤 거 살지 고르고 하면 돼서 내 채널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대기업 뭐 한샘, 리바트, 일룸, 까사미야 뭐 이런 브랜드도 있지만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브랜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가구 회사에서도 있었지만 내가 하면서도 되게 어려웠거든. 특히나 지금은 뭐 오늘의 집 뭐 이런 데 보면 맞아. 너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거라 생각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가전으로 치면은 TV인 것처럼 제일 먼저 보이는 가구가 소파잖아. 그래서 소파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어 해. 그래서 오빠가 그 기준을 조금 알려주면 소파를 고르고 보는 게 쉽지 않을까. 내가 이제 처음에 그 가구 회사에 있었을 때 같은 경우는 2014년도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소파의 줄을 잃었던 게 가죽이었고, 지금은 가죽과 이제 패브릭 소재가 거의 반반 비중으로 판매가 되고 있거든. 일단은 소재를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소재마다도 특징이 또 있다 보니까 이걸 자기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 원래는 가죽 같은 경우가 이제 내구성에 대한 얘기도 했었지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패브릭이 나오면서 가죽의 단점을 좀 많이 보완한 거지. 뭐 예를 들면은 겨울에 소파에 탁 앉으면 살짝 그 차가운 느낌이 있거든. 근데 패브릭은 그 냉기가 많이 느껴지지 않다는 부분도 장점이기도 하고, 또 여름에 가죽 중에 인조 가죽 같은 소파를 쓰게 되면 되게 끈적끈적해. 근데 패브릭 소재 같은 경우는 그런 끈적함도 훨씬 덜 하거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패브릭을 좀 많이 찾는 추세고, 가죽보다 또 다양한 색깔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소재를 어떤 거를 할지 많이 고르는 것 같더라고. 내가 이제 소파를 볼 때 가죽을 할지 패브릭 소재를 할지를 먼저 고르고서 보면 될 것 같거든. 가죽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면, 가죽을 보는 또 기준이 있어. 내가 얘기하는 이 공식만 맞추면 어디 가서 소파 못 샀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천연 가죽에서도 가죽의 등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첫 번째 봐야 되는 건 면피를 봐야 된다. 가죽을 이렇게 쫙 도려내면 이 면피 그리고 이 내피가 있어. 근데 내피 같은 경우는 이 면피처럼 이렇게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인조 가죽처럼 좀 까짐 현상이 있고 상대적으로 금액이 또 저렴해. 그 내가 볼 때 이게 면피냐 내피냐 이걸 본다면 조금 더 쉬울 거고, 두 번째는 되게 저렴한 소파와 좀 고가의 소파의 차이가 있거든. 그게 뭐냐면 가죽의 크기야. 예를 들어서 가죽에 조각조각을 붙여놔, 이렇게 연결을 해놔. 이런 소파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저렴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친구가 만약에 몸무게가 막 80kg, 90kg, 막 100kg, 이게 좀 체격이 좋다 하면은 그 무게로 계속 눌렀을 때 가죽 조각조각들이 좀 늘어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소파에 꺼짐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소파들은 좀 탄탄해. 좀 딱딱한 느낌이야. 착석감이. 가죽이 이게 조각조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추천하지 않아. 제품을 본다면 가죽이 넓은 거, 면적이 큰 제품을 좀 구매하면 가죽이 찢어진다거나 늘어나는 것들이 훨씬 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파를 보는데 내가 피크 채널에서 봤던 가죽이 넓고 면피야 막 이런 부분을 보고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 착석감도 되게 중요한데 소파를 앉아보지 않고 구매하면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면피에 넓고 거기에 또 이태리 가죽이라고 써있는 그 워딩을 보면서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에는 이태리 가죽이 워낙에 흔하기 때문에 그 얘기만 듣고 또 구매도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가죽을 보는데 착석을 무조건 해봐야 된다. 저렴한 소파와 고가의 소파의 또 차이가 뭐냐면, 딱 앉았을 때 진짜 저렴한 것들은 이렇게 푹 눌리면서 진짜 조금 과장하면 아래에 있는 목대가 엉덩이에 느껴질 때가 있어. 내가 살이 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처음에 한 번 바로 앉자마자 바로 앉으면, 좋은 소파를 써본 사람들은 바로 안다는 거지. 그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야.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도 내가 오늘의 집에서 20만원 주고 산 소파인데 앉으면 해. 집에 있는 거랑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마치 자동차로 따지면 마티즈 타는 거랑
제네시스 타는 거랑의 차이가 있을 정도로 이 착석감의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파를 본다. 사실 그것도 추천하지 않는 거지. 근데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그 온라인의 상품 설명을 보면은 어느 정도 착석감이 설명이 되어 있잖아. 뭐 탄탄하다, 푹신하다, 뭐 부드럽다, 기타 등등.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일단은 온라인에서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소파는 진짜 착석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그냥 구매 뭐 리뷰를 보고 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보고 구매를 한다는 건 좀 되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그 소파가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인터넷에 산 거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도 인터넷에 샀는데 그 착석감이 사실 내가 생각했던 착석감도 아니고 소파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몰랐을 때 그랬고 지금 사무실에 있는 건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지. 예를 들어서 가죽도 내가 얘기한 것처럼 면피라고 되어 있고 가죽도 되게 넓어. 맞아. 거기에 이태리 가죽이라 써 있어. 맞아. 그냥 딱 왔는데 가죽이 진짜 얇은 제품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구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앉았는데 너무 생각한 느낌이 아니야. 그럼 진짜 짜증나거든. 반품도 안 돼. 그렇지. 물건이 크니까 반품비가 엄청 들어요. 맞아, 맞아. 그럼 볼 때마다 이제 싫은 거지. 맞아.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잘 나가는 제품들 있잖아. 잘 나가는 제품들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착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데가 되게 많아. 그래서 오히려 그 매장에서 착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그 제품을 한번 앉아보는 것도 좋고 이 착석감이라는 기준이 나한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잘 모르잖아. 근데 요즘에는 대형 매장으로 되어 있는 데들 막 스타필드 이런 데 가면 한샘도 굉장히 크고 일룸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 까사미야도 있어. 그런 데에서 브랜드별로 한번 앉아보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착석감이 어떤 건지를 느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어. 뭐야? 이게 이렇게 지금처럼 추울 때 겨울에 가면은 이렇게 패딩을 입고 딱 이렇게 앉거든. 그러면 내가 내 이제 오늘 입은 이 구스 패딩이면 내가 구스 충진제를 한 겹 더 하고서 하는 거라서 느낌이 또 집에서랑 다르거든. 그래서 가구 볼 때, 특히나 소파, 침대 볼 때는 집에서 입는 것처럼 겨울이어도 최대한 이 안에는 얇게 입고 겉옷을 벗고 앉아야 내가 진짜 잘 살 수 있다. 이거 완전 꿀팁. 하나 더. 뭐? 피곤할 때 사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치. 소파는 퇴근할 때 절대 사면 안 돼. 맞아. 뭘 앉아도 다 편하니까. 겉옷을 벗고 앉아봐야 되고 저녁 시간엔 사면 안 된다. 맞아. 피곤할 때 뭐든 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알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주관적이긴 하지만 난 어디 가서 예쁜 소파 샀다 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그것도 좀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에 신혼집에 들어갔을 때 신혼집이 넓지 않다 보니까 집이 조금 더 넓어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뻐 보였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헤드레스트 이렇게 소파에 기댔을 때 이 머리를 기댈 수 있는 높은 소파들 같은 경우는 층고랑 너무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집이 좀 좁아 보일 수 있어. 그 집을 조금 더 트여 있는 걸 원한다면 이렇게 소파의 높이가 너무 높지 않은 걸 하는 게 좋고 소파의 아랫부분을 보면 다리빨이라고 해서 이게 막혀 있는 게 있고 살짝 소파가 떠 있는 게 있거든. 맞아. 너무 막혀 있는 소파는 무거워 보이기 때문에 집이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어. 그래서 소파의 헤드레스트가 너무 높지 않고 하부에 공간이 있는 모델을 했을 때 인테리어적인 효과는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꿀팁을 또 알려줄게. 헤드레스트가 높은 거를 딱 앉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 이렇게 하면 시선은 이 하늘을 보게 되어 있거든. 하늘을 보게 돼 있어.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거든. 맞아, 이렇게 맞아. 해야지 내가 TV를 볼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사실상 높은 게 마냥 좋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알아야 되고 아까 전에 얘기하려고 했던 팁은 뭐냐면 사실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도 보겠지만 옆으로 누워서도 많이 보거든. 그래서 난 정말 중요한 게 헤드레스트의 높이보다 팔걸이야. 팔걸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베고 누울 수 있는 게 편한지 안 편한지 혹은 그게 편치 않게 되어 있더라도 쿠션을 두면 그게 커버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 그거를 보지 않으면 계속 옆으로 누울 때마다 TV 볼 때 너무 불편해서 그 부분을 좀 알면 아마 소파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면 디자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소파는 생김새에 대한 종류가 있잖아. 우리처럼 그냥 일자로 된 것만 쓰는 집도 있고 우리 어머님 집에 가면은 옆에
카우치 음. 형으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스툴도 따로 팔기도 했었고 등받이가 다 막혀있는 코너형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작은 거 하나 3인용 하나 뭐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는 오빠가 제일 선호하는 보통 실패가 없는 디자인. 아, 이것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자, 가구 회사 입장에서는 집의 거리를 물어봐. 소파 두는 자리에 공간이 얼마큼 나오세요? 그러면 그 공간에 맞춰서 소파를 얘기를 할 때 거의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 얘기를 해. 크게. 근데 인테리어를 내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바꾸고 싶고 이게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 인테리어라는 게 주구 장창 10년 동안 둘 게 아니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싶다고 하면은 절대 꽉 채워서 큰 걸 사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카우치 형태나 스툴 형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해보니까 비효율적이고 스툴을 뒀을 때는 혼자 스툴에 떨렁 앉아있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소파와 스툴을 연결해서 다리를 그냥 뻗고 있는 것도 애매한 상황이거든. 아예 침대처럼 누워지는 그 길이는 또 아니야. 그래서 스툴과 카우치 형태의 소파는 추천하지 않는다. 내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집에 꽉 채우지 않는 사이즈의 3인용 소파를 두고 포인트 체어 하나를 둬서 집의 인테리어를 훨씬 더 꾸민 느낌으로 주는 게 훨씬 낫다. 맞아. 그래서 우리 집도 우리가 TV하고 그냥 정면에다가 더 두기도 했고 맞아. 창가 쪽으로 소파를 돌리기도 했고 맞아. 소파를 집 가운데다 두면서 파티션의 개념으로 조금 더 공간을 분리도 했잖아.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소파를 꽉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아. 이걸 만약에 우리가 카우치 형태로 되게 큰 소파를 했다면 아마 그건 불가능했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추천을 한다면 소파를 꽉 채우지 말고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소파를 한 다음에 3, 1 뭐 이런 포인트 체어를 통해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걸 가장 추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 리클라이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아, 리클라이너 얘기 좋지. 이게 또 남자의 로망이거든. 그 퍼스트 클래스를 탄 느낌, 윙한 거, 이게 다리를 딱 뻗는 그때 내가 이제 좋은 TV와 이런 소파를 갖고 있으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 좋은데 문제는 이게 기능이 고장 났을 때야. 그래서 제품의 내구성 그리고 이 보증 기간 AS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데 모르는 브랜드에서 리클라이너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솔직히 추천 안 할 것 같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 충분히.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가죽 소파에서 리클라이너 기능이 들어가면 가죽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런 경우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애기라던가 뭐 가죽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장률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거든. 아빠가 다리를 뻗었어. 애기는 거기 올라오려고 해. 그 소파가 눌려 안 눌려? 맞아. 그러면 기계에 충격이 갈 수 있어서 오히려 나는 리클라이너 기능은 처음 샀을 땐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리클라이너 기능은 내 개인적으로는 있으면 좋겠지만 크게 선호하진 않는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3인용을 놓고 포인트 체어를 둘 때 거기에 리클라이너 제품을 따로 놓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내 영상 보면 항상 내가 있고 그 왼쪽에 있는 게 1인 체어 리클라이너거든. 맞아, 맞아. 근데 난 너무 만족해. 그건 고장날 일이 거의 없고 가격대도 좋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추천한다면 1인 체어에 좋은 TV를 보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남자의 로망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정리를 하자면 소파를 구매할 때는 원단을 내가 뭘 할지를 고르고 가죽 소파를 구매함에 있어서는 가죽이 조각조각인 게 아니고 면적이 넓은 걸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좋고 그리고 꼭 가서 앉아보고 구매를 하는데 앉을 때는 잠바를 벗어라. 밤에 사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를 꼭 알아야 되고 내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집에 인테리어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소파의 크기를 너무 크게 하지 말고 포인트 체어를 둬서 인테리어를 훨씬 더 잘 꾸밀 수 있게끔 하는 게 훨씬 낫고 그리고 리클라이너를 원한다면 차라리 1인 체어를 리클라이너 체어를 따로 사서 고장 없고 위험 없는 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너무 좋은 내용인 것 같다. 진짜 또 한 가지 이 소파에 있어서 인테리어 팁을 한다면 정말 이쁜 집이어도 소파 하나 덩그러니 있으면 안 이쁘거든. 러그나 패브릭 소재가 같이 들어가면 정말 이뻐져. 맞아. 아무리 좋은 것도 이렇게 같이 옆에 꾸며지지 않으면 이렇게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인테리어 진짜 모르겠다 라고 하면 러그 하나 갖다 놓으면 확 성공할 수 있고 쿠션. 러그 쿠션 이런 패브릭류들이 확 분위기를 살리고 그래서 원래 소파 사면 같은 재질의 혹은 같은 색상의 쿠션 주는 것들 있잖아. 맞아. 그게 안 이쁜 이유가 맞아. 포인트가 안 돼서 그렇거든. 맞아. 그래서 계절마다 한 번씩 바꿔주면 또 그것도 굉장히 좋고
맞아. 그래서 인테리어 꿀팁은 별거 없는 것 같아. 지금까지는 가죽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지만 이 패브릭 소파를 고르는 것도 또 다음번에 한번? 아니 지금 바로 알려줄게. 패브릭 소파가 막 이름이 되게 많거든. 이거는 아쿠아 패브릭이니 뭐 에코 뭐 워터 뭐 아무튼 브랜드마다 이름이 되게 달라. 근데 사실 패브릭 소파의 신소재들은 거의 동일하거든. 근데 거의 동일한데 브랜드마다 이 명칭을 그냥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 요즘에는 뭐 에싸 소파가 굉장히 유명해. 박서준 소파. 거기서 이제 그 소재가 굉장히 유명한데 구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금액대는 조금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 근데 그런 매장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패브릭 소파를 볼 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발수거든. 패브릭 소파라고 하면 어때? 젖을 것 같잖아. 맞아. 근데 지금의 이런 신소재들은 젖지 않고 내구성 강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온라인에서 저가형 소파들은 발수라는 키워드를 보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위에다가 그냥 코팅 처리를 해놓은 거라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게 다 벗겨져 버려. 벗겨져, 코팅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발수가 그냥,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에 유리막 코팅을 해놔서 물이 또로록 떨어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져서 계속 한 번씩 코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거랑 똑같거든. 그래서 온라인에서 소파를 볼 때 그런 부분들만 보고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저렴하면 조금 걸러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근데 물론 싼 게 비지떡인 걸 알지만 나는 더 빠른 주기로 이제 교체를 하고 싶다. 이런 바꾸고 싶다. 그렇지. 그런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 안 망가지거나 맞아. 이게 막상 바꿔야지 했는데 내가 쓰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잘 못 바꾸게 되긴 해. 그치.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왕 살 거 한 번 사는 거 좋은 거 사는 게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또 그런 게 있어서 오늘 본 내용이면 좀 그래도 소파를 보는 시각도 조금 생길 거고 온라인에서 패브릭을 볼 때도 이런 부분들은 좀 걸러야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저 소파는 대략적인 기준에 맞춰진 소파인 것 같아? 오빠 생각은? 그렇지. 우리 집이 넓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나는 헤드레스트를 높게 할 필요가 없었고 다리빨도 좀 떠있기 때문에 집이 일단은 되게 개방감이 있었고 우리 예전에 막 포인트 체어 두고서 막 했잖아.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도 체어를 또 한번 바꿨고 인테리어를 몇 번 변화를 주면서 또 재밌게 살았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있었던 회사의 제품을 안 샀잖아 우리가. 맞아. 이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딱 원하는 소파를 다른 브랜드에서 찾았던 거지. 우리가 그때 한 200만 원 초반 정도 샀거든. 230만 원. 근데 지금 벌써 결혼한 지 7년 정도 됐고 강아지 2마리 있었고 지금 아기가 있고 맞아. 굉- 최악의 조건. 고양이 빼곤 다 있는데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파를 잘 샀으니까 지금 꺼짐도 없지 가죽 망가진 것도 없지 잘 쓰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맞아.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중에 유일하게 아직까지 안 바꾸고 싶은 건 소파인 것 같아. 오늘 영상 도움 되셨나요?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좀 좋은 팁을 드리려고 제작을 해봤는데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잘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제 기준에 우리 식탁과 침대와 다양한 가구에 대해서도 내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영상 자체가 뭐 광고도 아니고 뭐 제품을 막 추천하는 건 아니고 팁을 드리는 거다 보니까 뭐 지금 우리 집 소파를 얘기한다면 우리 집 소파 같은 경우는 나뚜찌 에디션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물론 7년이 지나서 이미 단종이 됐지. 금액도 다를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준만 있으면 사실 소파도 어렵지 않다. 이 기준만 있으면 침대도 어렵지 않고 식탁도 어렵지 않고 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야 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잘하네. 끝. 오케이. 끝.